안녕하세요, 여러분. 루트 컨설팅에서 진행하고 있는 리차지 유어 리더십 충전하시는 시간을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코치코리아의 안윤정 전무님을 모셨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치코리아 안윤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전무님 제가 뵌 지는 아주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전무님을 제가 꼭 한번 모셔보고 싶었던 이유는 저희 이 오시는 분들이 인사교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인사교육 담당이 많이 오셔서 사실 인사교육 담당자가 저는 감정 처리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무님 지금 그러면 인사 이 일만 한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은 91년 7월부터 했고요. 근데 이제 인사 업무는 94년 1월부터 모토로라 입사했을 때부터니까 한 30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면 30년 넘게 인사 업무를 하셨는데 예전에 인사 담당자한테 아주 중요했던 역할하고 요즘에 중요해진 역할은 비슷합니까?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예전에는 오퍼레이셔널 엑설런스라고 해서 뭔가 HR 관련 업무가 있으면 이거를 제대로 잘 전달을 하고 프로세스를 잘 정립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요즘은 변화를 어떻게 더 드라이브를 하고 이끌고 가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비즈니스 골이 있잖아요. 그리고 비즈니스 전략이 있으면 그 전략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그러면 피플 스트래티지, 피플에 관련한 전략을 어떻게 수립을 하는지 그 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저희 조직의 역량 그리고 직원분들이나 임원들의 리더십이나 이러한 역량 그리고 저희가 가져가야 되는 문화 이 세 가지를 잘 버무려서 변화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게 HR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변화라는 게 굉장히 큰 토픽이 네, 됐군요. 굉장히 크죠. 변화와 성장이 아마 제일 큰 두 가지 토픽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러니까 변화가 진짜 짧아진 것 같아요. 호흡도 짧아지고 요즘은 1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전략이 없다고 그러면 1년 앞이 아니라 바로 앞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대부분이 뭐 스트래티지 비즈니스 플래닝 또는 롱레인지 플랜 해가지고 3년 정도의 비즈니스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년짜리 애니얼 오퍼레이션 플랜을 하고 그때그때 저희가 또 쿼털리나 뭐 먼틀리로 변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항상 변화하면서 피보팅을 계속 하러 가는 거죠.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사회가 이렇게 변하거나 또는 저희 인더스트리가 이렇게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네. 저는 정서, 감정, 요즘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뭐 감정 관리를 잘할 것이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이런 게 인사하는 분들한테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인사야말로 정서 관리가 굉장히 필요한 게 저희가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저희가 채용만 하고 교육만 시키고 이러면은 정말 행복한 그런 인사 관리자가 될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이라던가 뭐 그 회사가 어려운 부분을 겪었다던가 또는 어떤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한다던가 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리드를 해야 되고 또 직원분들을 잘 다독여야 되는 게 또 인사 관리자의 특성이고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그분들한테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고 또 항상 어떤 일에 있더라도 직원분들이 아 회사가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끝까지 나를 책임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해야 되고 사실 그게 인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고충 또 회사가 필요한 그런 니즈 그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가면서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대승적인 결과가 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제가 완전히 인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언저리에서 좀 있다 보니까 어쨌든 HRD나 HRM이나 그 직원들의 이렇게 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자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자주 만나면 좋기도 하지만 자주 만나면 이렇게 부딪혀서 갈등도 일어나고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사 담당자 HR하는 분들한테는 이 정서 지능이 아니라도 어떤 감정을 다루는 그런 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인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기 감정을 좀 다뤄보고 뭐 지켜보고 관리해보고 이런 교육이나 이런 훈련 같은 거를 받아볼 기회가 좀 있으셨나요?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회사를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해봤잖아요. 그럼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컬처라던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미션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해요. 다르기는 한데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훈련을 계속적으로 제공해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인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본인이 뭔가 루틴을 만들어야죠. 사실 제가 전무님한테 그냥 맘 편히 오시라고 했잖아요. 준비하지 마시고. 근데 어쨌든 전무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사실 제목을 루트 컨설팅에서 주셨고요. 감정 리더와 감정적인 리더의 차이는 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셔서 제가 이제 아는 분들한테 몇 분 물어봤었어요. 근데 너무 확연한 부분이 감정 리더라 그러면 감정적으로 스테이블하고 또 직원들의 감정을 잘 들어주시고 그걸 가지고 문화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리더분들. 그리고 감정적인 리더라고 한다면 좀 나쁜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업다운이 심하거나 또는 T자형 인간, 감정이 없으신 분들 그런 차이라는 그런 화두를 갖고 제가 몇 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여러분 오늘 기분은 어떠십니까? 사실 내가 내 기분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느끼는 그 기분이 진짜 그 기분이지 제대로 느낀다고 확신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감정에 뭐 좋고 나쁘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감정은 내 내부에서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경험했는지를 전하는 그런 뉴스 보도와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의 기분을 잘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그 김대겸 부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이 무드미터라는 걸 보면서 여러 가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를 보면은 이모셔널 휠이라고 해서 바퀴 모양으로도 돼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사실 저희가 감정을 몇 가지밖에 잘 얘기를 못하는 게 저희가 느끼는 감정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의 감정의 영역을 넓히고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도 나의 감정을 잘 관리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크 브레킷 교수 같은 경우는 예일대 감성지능센터장이에요. 네, 그러면 와 예일대 엄청 똑똑했을 텐데 근데 이분이 중학교 때는 그 성적이 C, D에다가 시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체중도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또 겪었어요.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데 부모님들께서 이 저자의 감정을 잘 못 챙겨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들 감정 자체가 본인들 챙기다 보니까 이 감정이 너무 커서 아이를 못 챙긴 거죠. 그러면 이 마크는 자기를 가면을 씌우고 이제 철저히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삼촌이 오셔가지고 야 마크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하고 이제 딱 물어보셨을 때 이 마크가 모든 이제 감정을 다 떨쳐내면서 울면서 자기는 저는 지금 성적도 너무 안 좋고 아무도 저랑 같이 놀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본인의 감정을 다 쏟아내요. 그럼으로써 자기의 감정을 쏟아내야지만 그걸 관찰을 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지만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순간에 일어나는 감정을 포착해 조절할 수 있고 그것을 사실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혼자 할 수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멘토나 코치가 꼭 같이 옆에 있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항상 내 감정을 생각할 때는 최고이자 나의 베스트 셀프를 항상 떠올리시면서 감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5가지 룰러가 있어요. 감성 지능의 5가지가 있는데 감정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쳐다보면서 내 감정이 이렇구나. 내 내면에서 이런 게 있구나. 그럼 이 감정은 왜 생겼을까?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이 감정에 이름을 한번 붙여보자.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내 감정을 보고 그것을 점점 표현을 하시는 거죠. 이게 내 감정이야. 나한테 처음에는 얘기하면서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편안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런 부분을 감정을 표현하는 거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본인의 감정을 조절하면서 현명하게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감정은 그 자체는 뭐라고 하지? 좋고 나쁜 게 없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마크 브레킷 교수가 5가지에 대해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인드풀니스 호흡. 어디를 가더라도 감정 조절하는데 1번이 마음챙김 호흡이고 그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되겠지 하고 미리 예방을 하는 전망하는 전략 그리고 주의를 돌리는 이게 아니죠. 이게 아니면 저렇게 한번 해볼까? 그리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구조화하는 그런 전략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메타 모먼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잠깐 멈춘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호흡을 하면서 내 감정의 온도를 낮춘다. 그것을 통해서 그 순간에 일어나는 조절 능력을 키워야 된다. 마크는 1분도 굉장히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1분에 대한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감정 조절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 모델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행복과 성공을 부르는 감정 기술을 적용하는 부분은 물론 가정이나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리더로서 보는 부분은 직장에서 어떻게 이것을 잘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리더 같은 경우는 리더의 감정은 다른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전념이 돼요. 사실 특히 작은 조직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둘이서 많이 일을 하고 있다? 한 분의 감정이 안 좋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 다 느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집단의 감정이 좋은 감정 또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감정, 이런 에너지가 있는 감정도 사실 전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성과를 이뤄낼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은 리더는 권위를 내려놓고 모든 분들과 인간적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 부분이 직장에서 감정을 컨트롤하는 방법이에요. 그 같은 맥락으로 다니엘 골만이 사실 감성지능을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인식이라고 했어요. 이 나머지도 중요하지만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스타트는 자기가 어떤지 자기 감정을 그대로 인식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계속적으로 마음챙김 호흡을 하면서 계속 내 안에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 리더가 공감을 잘해주는 리더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공감만 해주고 액션이 없으면 또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나에게는 공감을 해주는데 옆 사람이 봤을 때는 나한테는 공감을 안 해줘라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이 공감이라는 건 둘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나 또는 소수에서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나랑 잘 알고 나랑 더 친하고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약간 비이성적인 그런 결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고가 컴패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너무 불쌍한 아이가 나와요. 광고에서. 그러면 그 아이를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보면 성금을 보냅니다. 후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이만 정말 힘들까요? 그 아이보다 더 힘든 아이들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나라에도 힘든 사람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공감이라는 부분은 조금 더 이게 스팟라이트이기 때문에 공감은 이쪽에 비춰지는데 그 밖에 있는 어둠에 대해서는 우리가 간과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조금 더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합리적인 연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이고 이성을 바탕으로 하되 도덕성, 공정성을 잘 발휘를 해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리더로서의 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이 이제 합리적인 연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연민에 대한 그 데피니션을 본다면 저는 이 책이 진짜 좋았었거든요. 그 성공을 부르는 리더의 3가지 법칙인데, 그 MSC 리더십이라고 해요. 마인드풀니스, 그다음에 셀피시니스, 그다음에 컴패션 해가지고 마인드풀니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연민을 잘 연습을 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연민을 보자면 연민의 4가지 단계로 들어가는데, 첫 번째가 다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통이 덜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는 기쁨,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동등한 가치로 평등하게 볼 수 있는 능력, 이 부분을 연민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연습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사람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안 친하고 이 사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되는 그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소망, 그것을 가질 수 있다면 그건 진정한 연민이라고 볼 수 있다. 진짜 어렵겠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하는 부분이 이 책에서 또 계속 나오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그 이모셔널 인텔리전스에서는 나를 알아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자기한테 친절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비행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내려오잖아요. 호흡기가, 산소호흡기가 내려오면 엄마가 아이랑 같이 있더라도 엄마부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돌봐야 되거든요. 아이부터 돌보면 내가 없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에게 먼저 친절하자. 그리고 내 안에 대해서 비평가가 나타난다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제 호흡을 하면서, 하지만 정말 노력하고 있어,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호흡을 해요. 그렇게 되면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비평가가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 이런 연습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좀 추천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로워들, 저희가 이제 조직에서 보면은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리더한테 원하는 게 뭐냐면, 하나는 정말 우리에게 희망을 주세요. 2번째는 나를 믿어주세요. 우리 사이에는 정말 신뢰가 필요해요. 3번째는 나를 케어해 주세요.
네 번째는 전 좀 안정적이고 싶어요. 리더가 왔다 갔다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리더는 이런 부분을 잘 제공을 해야 되겠지만 또 직원들한테 피드백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감정적이지 않고 감정 리더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을 주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는 SBI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때 그분이 보여주셨던 행동 그리고 그거에 따른 그 영향이 어땠냐 임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좋았던지 나빴던지 이걸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런 피드백을 계속 주는 그런 기법을 통해서 편안하게 피드백을 주실 수 있고 또 정확하고 솔직하게 주실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몰입도 하는데요. 사실 몰입도가 올라갈수록 좀 더 성과가 많이 향상이 되고 또 직원들의 퇴사율이 굉장히 낮아지는 부분이라서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들이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척도인데 이게 다른 것보다는 내가 우리 회사에 만족을 하고 우리 회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난 뭐든지 조금 더 할 수 있어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재량적인 그런 노력을 하는 부분이라서 이 인게이지먼트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보시면은 고객 지표라든가 생산성, 매출, 수익성 다 올라가고 또 결근율이라든가 이직률이라든가 사고율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래서 인게이지먼트, 직원 몰입도를 그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그걸 굉장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나눠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리더분들이 정말 영향을 굉장히 많이 하죠. 특히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는 몰입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70% 정도 되시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행복 바이러스가 되시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도와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행복한 열정, 그런 에너지들이 같이 있는 분들한테 정말 많은 그런 전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염을 되면서 좀 더 행복하고 또 성과를 잘 내면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